네. 저는 그 GMB에서 CTO를 맡고 있는 김성기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GMB를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기술 쪽 파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세션을 나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블록체인의 메인넷 그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틸리티 코인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유틸리티에 대한 코인은 실제 서비스거든요.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백오피스적인 역할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파격적인 그림이죠. 이 파격적인 그림은 왜 나왔냐면,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계좌로 이체를 했을 때 2분이 넘고 몇 시간이 되기도 하고, 거래에 대한 시간과 속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거래에 대한 트래블, 몇 분에서 몇 시간, 그리고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논쟁 엄청 많아요. 퍼블릭이 좋다, 프라이빗이 좋다. 실제 세계에 쓸 수 있을까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버그가 많습니다. 이더리움이 알려져 있는 공개된 버그만 138개, 언제든지 해킹 가능하고, EVM은 누구 말에 의하면 쓰레기랍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과연 지금 세상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피드, 속도, 확장성, 원래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익스텐션 얘기도 그렇고요. 실제로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기계에 다 담는다는 트러스트 머신, 트러스트 컴퓨팅. 과연 우리가 말하는 신뢰, 생각해 보세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일으켜서 달러에다가 9천억 달러를 금융기관에 줬습니다. 신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피어투피어 그걸로 만들면은 트랜잭션, 그것이 캐시가 안정적으로 이중 지불을 방지할까? 비잔티움 문제. 아니, 만약에 그들이 이걸 블록체인에 담았다 하더라도 아마 블록체인 2를 만들 집단입니다. 어찌됐건 똑같아요. 신뢰의 문제는 기술에 너무 의존적이면 그 한계점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시큐리티, 너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누가 있나? 지금 저와 같은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비자 카드나 글로벌 처리하는 데는 초당 25,000건, 물론 2억 건 이상이 되죠. 과연 이게 현실 세계에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인가? 과연 지금? 결국 사연이 넘어갔네요. 루비니 교수가 한 말이거든요. 이분이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죠. 물론 이 이외의 예측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거래는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웜이라고 하는데요. Write Only, Read Many 라고 하는 기술은 이미 2001년도에 위키피디아에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이 새로운 기술이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한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거의 몇 년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R&D는 계속 실패하고 효율성이 있는가, 쓸 수 있는가, 계속 실패하고 효율성이 있는가, 쓸 수 있는가. 우리의 실패는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계속 있었고, 결국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R&B예요. 어떻게 보면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걸 비즈니스로 어떻게 이어낼 것인가. 첫 번째, 가치 변동을 안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속도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려고 했어요. 균형 있는 합의와 참여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익 공유 기반의 에코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인에 대한 가치 변동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덱스라고 하는 거래 시스템의 구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것이 이제 마스터, 브랜치는 이제
지역화폐의 개념이고요. 마스터는 이제 마스터 코인, 기초통화의 개념을 저희가 코인에 좀 담아봤죠. 효율적인 체인 구조, 뭐 못 들어봤을 거예요. 믹스 체인. 저 제 이니셜이 SK 팀이라 제가 직접 만드니까 이름을 뒤집었어요. 원래 올레가 뒤집으면 헬로우인 거 아시죠? 헬로우를 뒤집으면 올레거든요.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좀 뒤집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믹스라고 네이밍을 지어본 겁니다. 웃기죠?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저희가 TPS가 100만이에요. 말이 될까요? EOS가 초당 만입니다. TPS가. 그런데도 느리다고 해요. 저 100만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 살면서 카드 결제를 하고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고 수수료 500원, 수수료 0원 빠르죠? 지금 돈을 보냈는데 전화하면 받았니? 받았어. 왜 빠를까요?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소프트웨어가 빨라서? 아니에요. 하드웨어 쓴 거예요. 돈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에 너무 많이 담으려 해요. 합의가 어떻다. 합의가 어떻다. 우리가 100명 중에 30명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50명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50명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효율적이다?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 30명이 가지면 신뢰할 수 없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차세대 금융망이라고 얘기하는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금융 시스템 인프라가 있어요. 왜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들어간다 고민하고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주식 거래는 여의도에서 하죠? 코스코. 선물 옵션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부산에서 합니다. 왜 굳이 부산에 가 있는가? 부산에 전 세계의 가장 빠른 광 케이블, 금융 케이블이 다 거기에 매설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서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매설돼 있어요. 속도가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과연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용하고 있는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합의 알고리즘을 고민했어요. 어려워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설명하는 자리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어찌됐건 증명을 하는데요. 그 증명을 좀 지분 쏠림, 디포스 이런 거 안 쓰고 POW 연산 이런 거 안 쓰고 뭔가 트랜잭션을 감소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그 방법론이 없을까? 기계로 해석하면 어렵고 아스키로 해석하면 어렵고 디지털이 해석하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 은닉, 스테가너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었고요. 스마트 컨택트 너무 취약해요.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은 아마 모뎀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토시라는 그룹 혹은 사람이 2008년도에 2018년을 알았을까요?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이런 사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 우리의 사고, 사토시가 생각했었던 그 시점의 사고, 그 시점의 사고에서 돌아볼 때 지금의 현상, 그것이 과연 현실적일까? 저희는 그것을 근본적인 이유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DGO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DAO 같은 건데 중앙화되지 않은 거버넌스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관을 통해서 효과적인 합의 알고리즘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만들자니 문제가 있네요. 엔진이 아무리 좋다고 껍데기가 없으면 돈 못 벌잖아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의 엔진은 되게 중요한 모델이었어요. 그거 자체를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죠. 덴나이머와 이더리움 만든 부테링 둘이 엄청 다퉜잖아요. 디포스는 망할 거야. 포스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얘기하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프레임워크가 중요해요. 그 프레임워크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SDK, API, 기능, 펑션. 제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어 투 피어는 개인 대 개인 화폐 거래 시스템입니까? 로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아직도 현재까지. 피어는 영어로 계층, 기능이란 뜻입니다. 계층 간, 기능 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잘못 해석하면 오픈 소스를 공짜 소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에 우리가 맞췄고 결국 우리는 공짜를 만드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결국 우리는 개인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죠. 시스템, 백오피스, 인프라스트럭처, SOC 정확하게 컨셉과 개념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R&D를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했어요. 또한 그걸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을 거고요. 확장성이 높은 비즈니스 컴포넌트. 결국 유틸리티, 서비스가 제대로 얹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드라이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 겁니다. 지금 R&D를 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서비스 쪽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어찌됐건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100만 이상. 제가 단어를 하나 빼먹었네요. Power Specification and Stake, POPs, 그리고 DGO. 일부러 글자를 작게 했어요. 좀 제가 좀 소심해서. DAO 취약점 많죠. 저 DAO 잘못 만들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건데 결론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더리움 2월 달에 4월 2일 날 샤딩 발표했죠. 샤딩이요.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용어예요. 부테린도 알았던 거예요. 왜? 느리다는 거. 느리다는 거 알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아요. 개발자라면 다 알아요. 근데 느리다는 거 해결하려고 봤어요. 왜? 그는 어려요. 되게 천재 신드롬에 빠진 그 친구는 어려요. 이 경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샤딩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했어야지. 앞으로 예측을 해볼까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 진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걸 업데이트하고 포크할 거고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물리적인 기반에서 찾았고 또한 소프트웨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문제를 더 찾기 시작했어요. 어찌됐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가치 기반의 거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선물 옵션을 예전에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발자가 잠깐 외도를 하는 거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해본 적도 있고 실제로 그 일을 만들어 보는 일도 해보니까 우리가 가상화폐는 왜 통화라고 안 하고 자산으로 편승하는가? 자산은 골드죠. 그럼 자산의 가치 1배럴당 1크루드당 이 올라가고 있는 가치의 변동성을 호가라는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블랙숄즈가. 금융 경제학의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드신 분이죠. 가치, 가격 이론. 우리가 그 호가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가치 구분의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없어요. 어찌됐건 결론은 이것이 가치 기반으로 스프레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선물 옵션이나 전문가들은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 RSI, CCI,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몰라요. 제대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통화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R&D가 실패하는 것이고 그 실패하는 R&D를 통해서 부득이한 이상한 비즈니스들을 만들고 그 위에 덮어 씌우느라 바쁘는 거죠. 서비스는 코어가 약해도 성공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만들어야 되니까요. 변동성에 대한 문제들 많죠. 나라별로. 앞으로 이 문제들은 되게 많이 논의되고 얘기될 거예요. 어찌됐건 가격이 편차가 나는 거, 나라별로 편차가 나는 거. 어찌됐건 달러, 가치, 브랜치와 마스터 간의 가격 변동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스프레드 구조와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래소가 해야 될 문제인데 거래소는 잘 못해요. 아마 많은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아실 겁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 기다려야 되고 어차피 그들은 웹을 했어요. 제대로 된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5억 명 있으면서 업데이트 해본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카카오는 업데이트 몇 번이죠? 한 10,000번 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는 연속성이 이어져야 돼요. 연속성이 이어지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건 경쟁력 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치 기반으로 어떻게 스프레드 할 것인지 충분히 이해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스터와 GMB 덱스와 브랜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여행, 다양한 상품 금융, 교통, 호텔, 다양한 상품 비즈니스 안에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트래블 스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녹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비즈니스를 윤택하게 연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하되 단 그 서비스조차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좀 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채 박사가 나름 이어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